안녕하세요. 부쿠박스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끼곤 했다. 대화 상대의 표정이 불편해질 때, 일의 결과가 안 좋을 때,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등 살면서 흔히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한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여겼다. 심지어 일이 잘 풀리거나 커다란 근심이 없어서 행복할 때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로는 미안해할 상대가 없는데도 대상 없는 미안함에 괴로웠다.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는 거라면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니 손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습관처럼 스스로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갔다.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나다울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의 모든 행동을 검열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매 순간 움츠러들기 일쑤였다. 이걸 해도 되나? 이게 좋은 건가? 이 색깔이 어울리나? 점점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워졌다. 나를 믿을 수 없게 되고 내 잘못으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지할 만한 타인의 눈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결정권을 버리는 건 남에게 나를 휘두르라고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를 망치는 근거 없는 죄책감이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죄책감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 나는 분명히 결심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감은 가지되 피곤하고 불필요한 자기 검열을 하지 않기로.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웠다. 쉬운 예를 들어 동료가 회사에서 어떤 실수를 했고 내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정도의 일이라면 그게 내 잘못일 때도 똑같이 넘어간다. 그건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내 일일 때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한다. 친구와 다투었다면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도 저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하고 바꿔 생각해본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거나 싸우면서 오간 모든 말을 끊임없이 곱씹으며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잘못의 경중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내 행동을 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많은 부분이 가벼워졌다. 사사로운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옥죄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만큼 중요한 다른 것을 돌볼 여유도 생겼다. 가끔은 내가 너무 뻔뻔해졌나 싶지만 어쩌겠는가.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면 조금은 뻔뻔해져도 괜찮다.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나쁠 게 없다. 자기 점검은 오히려 성숙한 태도이자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매번 자기 검열을 하는 건 결코 건강하지 않다. 만약 내 행동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난의 여지가 없는데도 누군가 계속 불쾌해한다면 그것은 상대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의 결과는 유기적이다. 내가 한 가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못되지 않는다.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에게 전혀 미움받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잘못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어제의 나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것 뿐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수없이 고민을 해봐도 나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썩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역사상 최고치가 아닐까 싶은 시대. 퍼스널 브랜딩이 대유행을 하고 있는 요즘도 똑 떨어지게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걸 보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란 원래 불가능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남의 평가를 지독히 싫어하면서도 그 평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심한다.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니 타인의 눈을 빌려서라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 평판이라는 건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진짜 잘 살아가는지, 보다 잘 살아 보이는지에 더 집착할 때가 많다. SNS를 조금만 살펴봐도 잘 사는 듯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눈에 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익명의 공격성 댓글이 달린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유명인들 역시 좋은 평판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업적이 뛰어난 과학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인, 연예인 등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판과 비난, 안티가 따라다닌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평판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중심을 잡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왜일까? 어쩌면 그들은 좋은 평판과 잘 사는 삶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로 그 둘 사이에는 큰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인 경우도 많다. 내가 잘한다고 나에게 꼭 좋은 평판만 뒤따르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못했다고 비난만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잘 나갈 때 모함과 뒷담화가 더 많은 법이고 한두 번 실수에 진심 어린 응원이 쏟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남의 평가에 덤덤해지려고 무던히 애쓰며 산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그냥 나의 길을 묵묵히 걷자고 생각해버리는 거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때가 많다. 내가 잘못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려 애쓰고 내가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든다. 나 역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해심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잔인함의 간극에 놀랄 때가 많다. 결론적으로 주위의 평판과 잘 사는 삶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평판과 잘 사는 삶 중에 내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쪽은 잘 사는 삶 쪽이다. 그러니 평판을 굳이 좋게 바꾸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휩쓸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도 어떤 말로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잘 살고자 한다면 몇몇이 만들어내는 소용없는 평판으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머릿속에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을 떠올려 보자. 왠지 인싸여야 할 것 같고 종종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떠오르는가. 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나도 모르게 신경 쓰는 부분이 많고 내가 상대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할까봐 과하게 의식하게 되는 외부 자극에 대한 예민도가 높은 성격이 이유일 것이다. 많은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마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나이가 들고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마음속에 쌓일수록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데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진다.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이 아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좀 더 내 입맛에 맞는 관계를 찾게 되고 좋은 관계가 아닐 바에는 외롭더라도 홀로 있기를 선택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나만을 위한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좋은 일을 나눌 때도 즐겁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을 배려하느라 소비할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쏟아붓는 행복도 그에 못지않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위탁하지 않는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온다. 혼자의 내공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스스로의 삶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면 어떤 관계에서든 홀대받을 리가 없다. 나쁜 상황이 찾아오면 금세 빠져나가 자신만의 행복한 공간으로 가버릴 수 있을 테니 내 주변의 멘탈이 단단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첫 번째,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타인에 대한 인정이나 인간적인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향받는 일이 적다. 주위에서 남들이 어떤 영향을 주든 그들은 한결같았다. 해야 하는 일을 성실히 하고 본인들의 삶에 집중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구태여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는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정교하게 짜여진 기계적 시스템에도 오류는 존재하니까. 다만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 하나에 걸려 넘어져도 씩씩하게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넘어져도 잘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잘 넘어간다. 내 결정이 틀렸다는 사실에 갇히지 않고 빠르게 전념하고 다음 스텝을 찾아간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어쩌라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다음엔 잘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금세 다시 시작하는 강한 사람들. 그들은 그럴 수 있지 하며 작은 실수는 웃어 넘길 줄 안다. 실수를 실패라 여기지 않는 태도는 어떤 일이든 마주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된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밑거름으로 삼을지언정 그 실수와 앞으로의 내 삶에
인과관계를 굳이 나서서 만들지 않는다. 세 번째,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미래를 알 수 없다. 막막해서 불안하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넘어질까봐 걱정된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이 불안감은 애초에 실체 없는 허상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과도한 걱정은 당장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네 번째,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제때 감정 표현을 잘한다. 자주 화낸다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묵혀두고 한참 뒤에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때에 현명하게 적절하게 털어낸다. 물리적 심적 불편함을 여유 있게 해소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 규정이나 한계가 없는 사고를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사고가 유연하니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럽고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편견 없이 관계 맺고 편견 없이 정보를 취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앞으로 할 일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 나는 내가 자주 가여웠다. 어제는 좋은 날씨에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가엾고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를 오해하는 남들 때문에 내가 가여웠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뿌리 깊은 자기 연민으로 나는 더욱 괴로웠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나는 불쌍한 입장에서 자주 처했다. 자기 연민은 만성이 되어 어느새 나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와 나를 불행으로 끌고 들어갔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취업 준비는 몇 번의 계절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나무들처럼 철철이 복장을 바꿔 입으며 열과 성을 다해 준비했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이었다. 좌절이 반복되고 나는 지쳐갔다. 여기서 어떻게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인지 도무지 일이 풀릴 기미가 없던 나는 또 스스로가 가여워졌다. 살면서 처음 마주한 무력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와 제대로 겨뤄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미 진 사람이었다. 결국 엄마 손에 이끌려 작은 회사에 입사했다. 취업의 굴레에 갇혀 있다가 새로운 세상에 놓이고 나니 그제야 나의 행적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취업이 안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회사가 필요한 것과 내가 가진 것이 달랐을 뿐이지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못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나는 불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서 하루하루가 막막했고 불안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불행은 내가 끝내는 것이지 끝나길 기다리면 안 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불행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불행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도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모두 나의 의지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인생이 내 선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된 다음부터는
삶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마다 스스로 일어서 걸어나가는 것을 염습했다. 처음부터 수월할 수는 없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불행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불행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